방금 소개받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권태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서 도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정감사 대비 발표인데요. 의원님들이 인사만 하고 다 가셔가지고 이거 다 녹취해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도착해서 첫날 밤을 잔 곳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여러분들도 아시죠? 무슨 빌딩이죠? 예, 경남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72층인데 지금까지 세계 17위였는데 제2롯데월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18위로 밀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거기서 잘 수 있는 가장 높은 60층에서 잠을 잤는데 이게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성일종 의원님의 형님께서 지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성실하지 못하면 이 건물을 지지 못했을 거고, 또 이런 건물을 해외에 줬을 때 그 대한민국의 한류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정신을 받아서 정말 배지 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양원에서 직접 봉사하면서 현장을 체험하시면서 신속하게 이런 행사를 또 준비해 주셔서 발표자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게 해달라, 확실하게 좀 때려달라 그랬더니 건보에서는 좀 살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면 누군가를 막 때려잡아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세게 할까요? 뭘 원하십니까? 세게 할까요? 살살 할까요? 세게 해드려요. 세게 해드려요? 40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제 그 발표 주제는 세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사실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 원장님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사실 최근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사회복지사 교육할 때 조금 일부 해드렸는데 주무시던 분들도 다 깼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을 꺼도 아마 주무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주 국장님이나 건보에서 오신 분들 겁먹지 마시고,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면 그것이 현장의 아픔 소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반성하시고 이 제도를 고쳐야 진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 방송국에 보니까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그 발표할 때 이 귀에다 이렇게 리시버를 꽂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좀 불편해도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최근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가 너무 작고 돋보기를 써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면 이 앞자리 의원님들이 좀 흔적을 남기신 곳에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인사하신 안상수 의원님 후배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ROTC 장교로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오늘 중앙회 부회장 새로운 노인복지의 한류를 우리 은광석 회장님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중간에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또 오셨습니다. 경기도 하남 출신의 재선 의원이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권력지향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FDS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의 카드가 지금 결제가 되면 그 시스템에서 이 사람 해외에 안 나갔는데 왜 카드가 긁어지나 하고서 그렇게 사기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우리 요양시설을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또한 이 시스템에 우리 시설들이 농락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장기요양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2차례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받은 자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장기요양위원회 2016년 4월 2일 자료로 이 내용을 나눠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수가가 어떻게 되냐? 그 다 수가에 녹여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거는 뭘 운영을 하란 말이냐? 수가에 녹여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가가 도대체 뭐에 녹여 있다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하던 차에 이 자료를 봤는데 우리 은광석 회장님께서 이분이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밴드에다가 맨날 글만 올려요. 그럼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분이 정말 회장이 되시고 나더니 무슨 연구자가 되셨나? 왜 이렇게 맨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수가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70인 시설일 때 수가 산정 표준 모형에서 직접 인력 수가를 산정한 직접 서비스 제공 시간이다. 말도 길어요, 제목이. 저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직접 인력이란 다 아시니까요. 생략하고요. 정부에서 생각할 때 1등급 어르신을 모실 때는 약 1일 한 사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102.5분, 2등급 85분, 3등급 67.5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걸 가지고 수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수급자가 비용이 가장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102.5분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뒤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저랑 같이 보셔도 되고요. 표준 모형상 직접 서비스 소요 시간이 얼마냐? 1인당 월 14.3시간, 2등급은 25.9시간, 3등급 43.1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거두 절미하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맨 끝에 82.72시간.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몇 시간이 안 되면 감산당하나요? 160시간이죠. 159시간도 안 됩니다. 그죠? 160시간이 안 돼서 우리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집에서 칼질하다가 손가락이 좀 잘랐어도 병원에 입원해도 1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차를 갖다 집어넣고 160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감산 안 당하기 위해서. 감산당하면 망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82.72시간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 시간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돈을 가지고 수가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은강석 회장님이 이걸 찾아내시고서 보건복지하고 건보공단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네들 160시간을 그러면 이거 수가에 반영해서 줬어야 되는데 82.72시간밖에 안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거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판사에서 다 받아요. 예? 판사 수급에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현지 조사 받으셔가지고 감사 당하거나 또는 이게 니네들 종사자 모질라서 부당 청구했으니까 불법 집단이니까 돈 더 내놔 해가지고 내놨잖아요. 그럼 이거 법적 자료인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82.72시간만 돈을 준 거니까요.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아마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세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쌍시옷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뭐 국감 자료니까 좀 세게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9인 공동생활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줬어요. 117.5시간을 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160시간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두 번째인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뭐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만 여기는 좀 하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바라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또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다 아신 바와 같이 노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은 10분위로 나눠서 쉽게 말하면 연간 최대 121만원에서 506만원이 초과된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따라서 10분위가 50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쉽게 얘기하면 내가 1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10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506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에 있는 데는 사실상 본인 부담 경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경감제는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만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갑자기 잘 살다가 못 살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경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밥값도 50%밖에 안 내요. 밥값이 4,000원이면 건보에서 2,000원을 또 줘요. 근데 요양원은 안 주죠. 그 다음에 요양원에 한 달에 들어오면 600에서 840만 원 정도를 내요. 요양병원보다 비싸죠.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그렇다고. 여기도 1년이에요. 요양병원도 506만 원 이상은 다 돌려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시면. 그런데 요양원은 1년에 600에서 840만 원에다가 병원비 플러스 알파죠. 약값. 의사가 계신 요양병원에 이 보호자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국민이 100%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요양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요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요양병원에 안 보냅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살아 계셔도 저는 안 보내요. 왜냐하면 요양원이 더 좋은데요, 사실. 자, 그 다음 치매전담 유니티 케어. 이 내용은요, 보건복지부가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아마 다 어느 정도 아실 건데요. 지금 아마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기능보강비로 방을 고쳐셔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일부 계실 텐데 제가 노인요양원의
효율성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효율성에서 볼 때 요양원 망하기 일보 직전의 제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르신이 8명에 12명인데 12명일 때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하면 요양보호사가 6명이에요. 6명이 1년 365일 케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어르신을 몇 명이 돌봐야 되나요? 한술적으로 계산이 나오죠. 치매 전담이니까 치매만 있는 분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그 논문에서 요양보호사들한테 1등급, 2등급, 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데 누가 저 힘드냐는 그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3등급 수급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 다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치매 전담 케어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잘 될까요? 제가 우리 청주의 서부지사에 이 발표해야 할 때 물어봤어요. 잘 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기존 기관들이 신체 기능 중심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뭔가 앞에서 시간 다 뺏어먹어갖고 이제 벌써 10분밖에 안 했는데 반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주제입니다. 사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데 우리는 급여 숟가락을 먹고 삽니다. 지난 9년 되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역사를 저 멀리 했다가는 앞으로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2번 정도 니들 돈 많이 준 것 같아 그러고서 2번을 안 올려줬죠. 그리고 2013년도에 2번을 줬어요. 여러분들 처우 개선비라는 요양보호사들만 월급을 좀 더 주기 위해서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이때 2번 올려줬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 수가를 올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26.8% 1등급, 2등급 27%, 3등급 46%, 2014년도 지금 더 합니다. 1등급 9.6%, 2등급 18%, 3등급 71%.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호보험을 베껴왔다고 합니다. 개호보험에 몇 가지 다른 점이 좀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개호보험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 주체자가 없고 그냥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보험 수가를 줄 때 항상 플러스 5%의 알파를 더 줬다는 거. 그래서 시설에서 그거를 재투자를 하든지 직원들 인건비를 더 주든지 시설의 재량을 믿고 5%를 지금도 더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산 제도가 있죠. 앞으로 수가를 줬는데 뒤로 등급을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19.48% 2008년부터 지금까지 19.48%를 올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공실률이 제로일 때 외출 외박이 전혀 없을 경우 60명 시설의 1등급 수급자 수가 이 등급에 맞춰서 어르신이 계신 경우에 실제 수가는 16.45%밖에 안 되더라. 약 3%가 적자인 거죠. 실질적으로 급여 수가 계속 올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가 남아야 되는데 왜 안 남지? 왜 힘들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급 하향화를 최근 9월 8일 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님께서 인정률에 관한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발표 자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다른 데 있어서 거기 그 자료를 보니까 인정을 했더만요. 잘못됐다. 혼자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거 보고 또 문제예요. 야, 건보 직원들 또 늘어나겠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또 굴러 가는 거네. 등급률 맞춰주려고. 문제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08년도부터요 2013년도까지 요 아래가 2008년도 1754개였던 시설이 2013년도에 4585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 수는 자 2013년도에 보시면 13만 9,939개에서 실제적으로 현원은 11만 8,713명이에요. 그런데 이 녹색이 항상 높죠. 이게 뭐냐면 항상 정부는 베드 수를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수급자가 등급을 받으시면 언제든지 원하면 입소가 가능하게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공실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찬 요양원은 대도시에 있거나 지역에 운이 좋은 거고 원장님들이 잘하는 거죠 일단. 근데 지방이나 산속이나 이런데 좀 먼데 그런 데는 공실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줄여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저는 이걸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이슈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등급 어르신들을 어떻게 됐든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70%, 80%까지. 근데 요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급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는 거냐고요. 1등급 어르신 본인들이 심사한 중증 어르신들을 잘 고쳐서 2등급, 3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적게 줘. 그리고 요양원 망하에 문 닫아야 돼. 근데 3등급을 모셔놓고 이 어르신을 잘해서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집에 모셔? 1등급, 2등급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효는 아니잖아요. 이 제도를 지금 그냥 묵묵히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였어요. 본질은 누가 일을 해서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1등급 어르신 3등급 만들어. 여러분 프로그램 잘해주세요. 어르신 정말 묵지 마시고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1등급 3등급만 나오게 하면은 아니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데 무슨 질 좋은 서비스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저도 비판을 잘합니다. 근데 대안 없는 비판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여기 공감 안 하시나 봐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우리 요양원은 그럼 어떻게 됐든 이 어려운 난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어떻게 됐든 여러분 지금 시설평가 잘 받으시는 게 좋아요. 홍보해 주잖아요. 공실률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A등급 받으셔야 돼요. 물론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저희 요양원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9년 동안 함께한 직원들은 4회 연속 A등급을 받아서 저는 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 전체 참여사수 어르신 두 놓지 마시고요. 직원들이 혹시 다 짐 싸서 힘들다고 떠날지 몰라도 프로그램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지역에 소문이 바로 납니다. 저희 시설은 봉사자만 연간 5,000명이 다녀가고요. 그리고 보호자들이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보호자들이 후원금 많이 내시는 데 있나요? 보호자들이 감동하면 보호자들이 스스로 후원합니다. 한 번도 종용해 본 사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가서 우리 보호자들한테 후원 좀 해야지, 후원 좀 하라고 그래야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법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개방적인 시설 경영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앙회에서 설문조사 좀 요구하면 과감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러분 안 잡아가요.
귀찮다 하지 마시고 오영 교수들한테는 답변해 주지 마십시오. 오영 교수가 잘 모르시겠다고요? 중앙회로 전화하시면 중앙회에서 친절히 안내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등급별 수가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감산제도 저는 과감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 때는 한 사람 추가로 뽑았다고 해서 주는 돈은 월급 퇴직금보다 더 적은 돈 주고 감산할 때는 주머니 다 찢어서 다 뺏어가는 그런 감산제도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 부족하면 한 명 부족한 거에 조금 그래도 벌금이니까 뭐 한 110% 정도? 그 사람 직원이 200만 원이었으면 250만 원 정도만 뺏어가면 안 되나요? 다음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갔다 와서 잠도 못 자가지고 두서없이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애국적인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시설장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